시간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책 쓰기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책 쓰기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출판 절차에 대해서, 저술 출판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 쓰기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역량이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인공지능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역량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즉, 인간됨이죠.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됨이 될 수 없죠.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독특성은 거기에 최종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언제쯤 이 구도가 바뀌느냐?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제 노예로 부리는 때겠죠. 그건 뭐 이미 끝난 상태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간됨이고, 얘들은 우리의 도구이죠. 그렇다면 인간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과거에 삽을 개발해서 썼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결권이죠. 내가 의결한 대로 인공지능은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의결을 할 때 인공지능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놈이 더 의결을 잘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걔들의 판단이 우리보다 뛰어나다. 그렇다면 결국 교체가 되는 거죠. 의결권이.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인공지능과의 대립에서 마지막 남은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인간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하고 차이가 뭐죠? 어른이 어떤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아이는 그 계획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른이 아이를 지배하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는 거죠. 그리고는 따라가는 듯 하면서 더 나은 계획을 세웠어. 우리 전쟁에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세운 계획을 상대방이 모르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이 노출돼서 저쪽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저기. 이 계획대로 따르는 척 하면서, 그죠? 실은 뒤에서 다른 수를 쓰죠? 그걸 보고 이제, 이중 전략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손자병법에 나오는 스토리 보면 이런 전략이 있어요. 한 나라가 상대방을 치러 가면서 계곡에다가 무장병력을 배치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뭐 하겠어요? 이제 저기 계곡에서 지금 적이 지킨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피해서 가든지 아니면 예, 그렇죠. 피해서 가든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얘들이 있는 바로 언덕이 하나 더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적이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다가 아군을 배치시킨 거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 지나가니까 이 적이 뛰어나와서 치려고 하니까 그 뒤에 있는 아군이 결국 여기를 쳐서 이기죠.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 계획을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예측을 해낼 수 있다. 이건 나보다 뛰어난 거죠. 인공지능이 예측한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건 이제 끝난 겁니다. 그건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마지막 대안으로 내놓은 게 바로 이제 그 다음 수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뛰어나다. 예측하는 능력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 이거 지금 우리 인류의 미래예요. 현재 전 세계 학자들을 모아서 설문을 했는데
한 30년 전에는요, 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는 쪽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불가능하다는 쪽은 없어요. 언제쯤이냐. 인간을 넘어설 때가 언제쯤이냐에 나왔는데 대부분 30년을 마감 기간으로 오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럼 그 30년 때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때 인간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전원을 전원을 뺀다라는 걸 예측해서 이미 조치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 대안은 현재까지 내린 그 학자들의 대안은 인공지능을 인간 두뇌하고 병합시킨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연구들이 인간 두뇌하고 컴퓨터 두뇌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지금 연구하고 상당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까지는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건, 즉 인간과 인공지능의 통합 형태의 어떤 존재가 나오겠죠. 미래의 일 같던 이런 SF 영화가 현실로 지금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결국에는 인간의 역량이란 뭐냐? 오늘날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 인간의 역량이죠. 오늘날 문명이란 뭘까요? 자, 제가 한 사례만 설명하겠습니다. 문명이란 뭐냐? 문명은 다른 말로 하위 요소가 학문이에요. 학문은 문명을 만들죠. 학문이라는 것은 사실 데이터죠. 사실에 의해서 문명이 나옵니다. 그럼 학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지식의 체계가 학문이 됩니다. 지식은요, 정보의 체계가 지식이 되죠. 정보는요, 데이터의 체계가 정보가 되죠. 결국은 하위에 있는 정보들이 결합되면서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의 종합판이 문명이죠. 그럼 이 문명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구촌에 살아왔던 수십억, 수천억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비가 오는 걸 봤다 칩시다. 한 사람은 물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은 구름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비가 내려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바다 근처에 산 사람은 알겠죠? 산에 산 사람은 모르니까. 이렇게 각자가 발견한 것들을 어떤 사람이 다 듣고 또는 읽고, 물이 결국은 순환하는구나. 태양이 뜰 때 수증기가 올라가는구나. 그럼 올라가는 수증기는 구름과 연결이 처음엔 안 됐죠.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구나. 구름이 그러면 비가 내리는데 저 위에 있는 구름이 비가 아니었는데 검은 구름이 오니까 비가 내리는구나. 그럼 구름과 구름 사이 인과관계를 또 찾아내고 결국 내리는 비가 내려서 바다를 이루고 다시 또 이게 순환한다는. 그리고 물의 순환 원리를 발견하는 순간 인류는 물을 이용하고 구름을 이용하고 비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체계화입니다. 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사고의 마지막은 체계적 사고라는 뜻이에요. 체계적 사고. 흩어져 있는 파편화된 정보들. 이 사람은 A를 발견하고 이 사람은 B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연결을 시켰을 때 유의미한 또는 유익한 또는 문명이 되는 도구가 되는 것들을 발명해서 오늘 우리의 세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알고리즘이 어떤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알고리즘이란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그 순서 절차를 짜고 그 순서 절차를 따라서 했더니 정말로 그 일이 되더라. 즉 실행하기 전에 예측하고 예측한 순서와 절차와 방법과 도구가 맞아떨어져서 결과물이 정말로 나오더라. 이걸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자, 한번 알고리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재미납니다. 우리 송 대표님 알고리즘 테스트요. 자,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가상 알고리즘 사고입니다. 운전할 줄 아시죠? 자, 몇 년 되셨어요? 25년. 충분히, 능숙합니다. 자, 지금 차 키를 가지고, 밖에 세워둔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제 운전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는 어떤 차냐면, 지금 그냥 차 얘기해 주세요. 무슨 차예요? 자동이죠. 오토죠. 그 다음에 키는요? 리모컨. 네, 리모컨 키고 자동입니다. 자, 본인 차라고 생각하시고, 자, 지금 여기서 키를 가지고 차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순서가 곧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초짜한테 줬을 때 그 매뉴얼을 따라서 운전을 했을 때 사고가 없어야 돼.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빠뜨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차 앞에 섰습니다. 제일 먼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첫째. 자, 첫째. 네. 리모컨 버튼을 누른다. 자, 그 다음. 네. 문을 연다. 예, 들어가서 앉는다. 그 다음. 키를 꼽는다. 브레이크는 뭐 이렇게 안 밟아요? 보통은 브레이크 받거나 뭘 하나 밟아야 밟죠. 이제 하나 빠뜨린 거예요. 안 밟으면 안 걸리죠. 네. 자, 이런 게 이제, 그러면 현실 속에서는 그런 실수 하나요? 안 하죠. 현실에서는 몸이 이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몸이 기억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발이 올라가서 이미 진행이 돼요. 근데 알고리즘 사고에서는 이런 실수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자, 자, 순서대로 다시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걸었습니다. 예, 그 다음. 예, 시험 걸렸습니다. 그건 무조건 그건 무조건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문 닫는 건 제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1000명에 문 닫는 거는 999명이 빠지고 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 닫았다 치고, 그 다음에 핸드 그렇게 풀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예, 예, 가면 되죠. 예. 예? 예, 별점 안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방금 그거를 여기서 매뉴얼로 쓰라고 해서 매뉴얼로 썼다 칩시다. 그리고 인공지능한테 맡겼어, 로봇에게. 그럼 로봇은 시킨 대로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문 안 닫았으니까 가다가 마구잡이 사고가 날 거고, 그죠? 예. 내가 쓴 매뉴얼이 결국은 사고를 유발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왜 사고 가운데서는 그렇게 되느냐? 바로 그것이 현실과 사고를 연결시켜주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운전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좀 규모가 큰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회사에 지금 매출이 떨어졌다. 이 매출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와요. 그 알고리즘은 잘못 짜면 네, 회사가 망하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즉 알고리즘이란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해서 예측력이죠. 네. 일어나지 않는 세계를 미리 예측해서 내가 그 알고리즘대로 실행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 자, 그럼 책 쓰기란 뭘까요?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했을까요? 책 쓰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 쓰기란 책을 출판하기 전까지는 내 머릿속에 있는 세계죠. 이따만한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책을 머릿속에서 설계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리즘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이 내 아이 이렇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다 해서 그런 책 한 번쯤 읽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대로 하면 아이가 잘 클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통계로 잘 큰다. 그러니까 책대로 된다. 아니다. 시작. 네, 아니다. 다 알죠. 다 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대답 잘하셔야 돼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논문에 나온 내용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논문에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결과가 같아야 될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생각하시고 논문을 발표했고 그 논문을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했어. 아까 내 자식 이렇게 하면 잘 키운다처럼.
결과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시작! 자, 이제 여러분 대답이 달리 나오죠. 결과가 틀리면 그 논문은 가짜죠.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논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논문도 책이고,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운다도 책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자, 논문은 같아야 돼요. 결과가 달리 나오면 이건 논문이 아니에요. 책도 내 자녀 이렇게 하면 잘 키운다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논문도 효소를 통한 인간 단백질 분해 방법에 대해서 제시했어요. 이건 되고 이건 왜 안 돼? 자, 학위의 차이다. 네, 또 다른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말한 것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성공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돼. 근데 이쪽 책은 안 그러네. 그건 하나의 구성력이구나. 인정해주는 기관의 차이다. 기관의 차이다. 예,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돼 있고 이건 알고리즘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부족, 누락, 중복이 가득하고 이거는 알고리즘 안에 중복, 누락, 오류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실험합니다. 자, 주사기 준비. 어떻게 표현되죠? 주사기 크기, 길이, 넓이, 그죠? 홈의 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실험 당시의 온도, 습도, 기압, 그 다음에 사용했던 액체, 세포를 놨던 세포의 크기, 세포의 상태, 세포의 조직, 모든 변수가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즉 실험을 하는 사람은 그 모든 변수를 다 맞춘 다음에 해야 돼. 그럼 이제 책으로 넘어옵시다. 여자는 이렇게 하면 잘 키운다. 자,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책 쓴 사람의 초기 변수하고 지금 읽는 독자의 변수가 같아요? 다 다르죠? 이 사람 부모는 직업이 A고 여기는 직업이 B고 이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 학위가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온통 다른 변수의 차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즉 알고리즘이 안 맞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내가 다루고 있어요. 무엇이 능력이냐? 무엇이 능력이냐? 제가 30대 초반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What is the ability? 능력이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다가 능력의 정체를 파악을 좀 했죠. 그리고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는 아이를 자퇴를 시켜가지고 학교를 자퇴시키고 초중고 안 다니게 하고 집에서 홈스쿨하는 형태로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정체를 보니까 학교에서는 도저히 기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약 20여 년 이게 바로 능력의 핵심이었던 거죠. 즉 벌어지지 않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날 세계를 머릿속에서 짐작해내는 건데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되더라 이거죠. 그런 책을 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책들을 그냥 가져다가 짜집기 해서 쓴다면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따라서 했을 때 정말로 가능할까? 간단하게 여러분이 쓰고 싶은 책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을 쓰고 싶다 칩시다. 그럼 정말로 내가 이 기록한 내용을 상대방이 따라서 하면 성공할까? 책임 있는 책을 쓰자는 거죠. 아니, 책임 있는 책을 쓰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는 나의 성공 경험이 이 알고리즘에서 나와야 되죠. 이게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책이란 뭐냐? 서론에서 결론까지 알고리즘을 따라서 실행하니까 그 실행 결과가
내 자신에게도 나타나는 결과와 같더라. 그걸 따라서 하는 사람도 같더라. 이게 진짜 책 쓰기의 목적이랍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책 쓰기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런 책 쓰기도 있어요. 명함. 나 책 한 권 썼어. 요즘 그런 책 쓰기 많잖아요. 예. 그렇게 책 쓰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는 인공지능 시대 앞에서 진정한 인간의 역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이 정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제시한 기준이 달성되는 그러한 책 쓰기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저는 첫 번째 문제 해결적 가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적 가치란 한마디로 실패를 제거하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패를 제거한다는 말은 이런 거죠. 아는 일을 실패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계단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기란 어렵죠. 일부러 실패하기도 어려운 것이 계단 오르기. 밥을 짓는 것도 실패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면. 근데 지금 사업의 실패율이 10년 단위로 사업 실패율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 10년 단위로 봤을 때? 네, 95%. 그 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엄청난 실패율을 알면서. 최근에 청년들 실패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년 단위로. 86%. 와, 이게 왜 사업을 하지? 정말 이거는 암울한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책 쓰기의 가치란 뭐냐? 우리 선생님 밥 지을 줄 알죠? 뭐 전기밥솥 없으면 실패 하나 해도 힘들죠. 그래서 실패 하나도 힘들어요. 왜 사업을 그렇게 하지 못할까? 아는 일을 실패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왜 사업가 같은 일은 이렇게 잦은 실패가 나타날까요? 95%의 실패. 우리 이현주. 모르겠어요. 간단하냐? 간단하냐? 알고리즘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알고리즘이 안 맞는 거예요. 뭐 더 할 말 있어요? 즉 모른다라는 말은 여기서 예측까지 포함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측하는 것도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아까 자, 밥 짓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실패하기 어렵죠. 근데 제가 상황만 바꾸면 바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밥 짓는 거 준비하라고 다 준비물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갔습니다. 실패하지 않죠. 근데 바로 제가 백두산으로 그냥 헬기 타고 가버렸습니다. 방금 준비한 대로 하면 실패하게 되죠. 어때요? 지금 무슨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한 단계 다음 단계 넘어갈 때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의 수에서 백두산이라는 경우의 수를 제끼고 간 거잖아요. 기압차를 제꼈잖아요.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나치게 습기가 많은 쌀, 지나치게 건조한 쌀, 물의 양이 달라야 되죠. 우리 일반적으로 습도가 80% 이렇게 정리된 보통의 쌀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지 만약에 습도가 30도다 이러면 지금 당장 그 물 가지고는 안 되죠.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일까?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 강의할 때마다 외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한번 오늘부터 이 말을 토대로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안 한다. 이거 분명하잖아요. 뭔가 속임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다들 질문이 그 말은 맞는데 좀 이상하다.
그 누가 알면 그거 하겠냐고. 그러니까 실패할 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모른다라는 것은 방금 말한 알고리즘의 네, 부재 혹은 부적 혹은 누락, 오류. 물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인간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조사를 한다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죠? 시장 흐름이 아닙니까? 네. 시장의 흐름에서 지금 이 시장은 상승세인가? 하향세인가?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네. 시장의 흐름부터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경쟁사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와 우리와의 비교를 해서 차이를 분석하고 내가 너무 소규모네. 그럼 큰 시장으로 덤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규모가 크네. 그럼 큰 데를 잡아야 되겠지.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다 챙겨서 그걸 알고리즘으로 경우의 수까지 챙겨나가서 진행하는 거죠. 제가 15년 전인가? 언제인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는데 한솔에서 그 플라톤 독서 학습지를 만들 때 상당히 오래됐죠. 그때 제가 뭘 봤냐면 학습지 하나를 만드는데 600쪽짜리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만들기 전에 600쪽짜리 책이 있어요. 뭔 책인 줄 아세요? 설문만 600쪽짜리. 설문만 하는데 2,500만 원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플라톤 학습지의 대상이 저학년이었어요. 저학년 엄마 아빠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모조리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문항 그리고 지문 난이도, 방법, 수준 이걸 다 짜는데 600쪽의 설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플라톤은 학습하고 있습니다. 안 망하고. 여러분 아시죠? 대기업들이 사업 하나 런칭할 때 어떻게 하죠? 얼마나 준비하는지 아시죠? 네. 그럼 대부분 망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기업은 지금 알고리즘을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화시켜서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 사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책 한 권을 쓴다라는 것은 무슨 훈련일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비춰본다면. 그렇잖아요. 보지 않고 책 한 권의 전체 흐름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거든요. 즉 알고리즘 사고의 전형적인 훈련 패턴입니다. 자, 이쯤 되면 책을 써야 될 이유가 있죠. 자, 한번 더 물어볼게요. 10년 동안 피아노를 연습했으면 마지막에 뭘로 보여주죠? 네, 연주에서 실력을 보여줍니다. 10년간 미술을 했으면 전시회로 보여줍니다. 10년간 운동을 했으면 대회. 16년간 책을 읽고 글 쓰고 책 읽고 글 쓰고 했던 게 공부 아니에요? 16년간 했으면 뭘 보여줘야 되나요? 그죠? 그래서 원래 대학 졸업 때, 지금은 대학 때 안 씁니다만은 과거에는 대학 졸업 때 뭐 했죠? 논문 썼어요. 지금 이제 논문 쓰는 게 없어져 버리고 대학원 쪽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대학원도 요즘 논문 안 쓰고 가는 데도 많아요. 결국 글을 읽고 글을 썼으면 마지막 남기는 게 글을 읽고가 정보가 들어온 거고 글을 쓰는 것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거고 읽고 생각하고 쓰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글쓰기, 책 쓰기죠. 그게 논문이에요. 근데 논문을 쓴다라는 말은 아까 책 쓰기하고 좀 다르죠. 자, 논문과 책의 차이는 뭐였어요, 이 선생님? 정확도. 그렇죠. 더 할 말 있나요? 제가 오늘 더 얘기해야 되나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죠. 그만큼 우리가 역량의 수준이 낮아진 거죠. 대학을 졸업하면서 논문 쓰기를 포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종합해서
알고리즘을 짜고 그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높고, 즉 알고리즘을 짜는 것과 정확도가 높은 것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했을 때 성공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인공지능 시대 앞에서 최적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평생 연구한 일이 바로 이 인간 역량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도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죠. 네. 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 생각 설계로 무엇이든 알아내는 인지 역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뛰어난 인재들의 공통점, 현대 문명을 갖게 된 원천, 그게 바로 인지 역량, 알아내는 역량. 그러니까 인지 역량, 인간은 두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 뒷말해 보세요. 내가 앞말 하면 뒷말 해보십시오. 아는 것이, 크게 해보세요. 아는 것이 두 번째,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는 대진리, 인간의 미션이었죠. 이걸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답변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였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음 메시지를 하나 줄 텐데 설명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역량을 갖고 싶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인류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대진리, 아는 것이 힘이다. 와, 다음. 설명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느 걸 갖고 싶습니까? 시작! 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네요. 인류가 한 번도 바꾸지 않는 걸 여러분 지금 바꿨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그럼 진즉 그걸 안 가지셨어요? 왜?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내는 게 힘이다라는 거를 진짜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학습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제도를 만들고 교사를 훈련시키는 거기 아무데도 없죠. 저는 인간에 대한 연구와 인간의 역량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왜 인류는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는 더 좋은 인지 역량의 두 번째 요소가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아는 것이 힘에다가 99.9%를 맞춰버렸을까? 이 0.001%는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0.0001%예요, 이거.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 사람, 그거를 해낸 사람, 그 누구예요, 대체로? 사례를 든다면. 사례를 든다면.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아인슈타인. 소크라테스, 또. 그냥 묶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상 받는 사람들. 노벨상. 노벨상의 기준이 뭐죠? 첫째, 이 세상에 있는 것 없는 거. 없는 거. 두 번째 플러스, 규모가 커야 돼. 뭐 생활에서 잠깐 일어나는 이건 발명 발견으로 치고 DNA의 구조를 밝힌다든지. 그죠? 네. 이런 초대형 인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아낸 사람들. 전 이거 발견하고 나서 정말 놀랐어요. 아, 인류에 이 알아내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극히 적었지만 있었구나. 근데 왜 교육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모두 세팅되어 있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왜 인류의 모든 교육제도는 아는 것이 힘을, 여러분 다 느끼죠? 지금 현재 전 세계 교육제도가 다 아는 것이 힘에다가 세팅되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아내는 그 힘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도 그 능력을 갖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지구촌은? 실행력. 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고 모든 시스템을 다 맞췄을까?
선생님,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한, 오랫동안 연구했던 진짜 25년 연구했습니다. 요것만. 딱 이거 질문 하나였어요. 무엇이 능력인가? 결국 능력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인간이 살아있고 의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밖에 없냐? 오감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밖으로 표현하는. 실행으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글로 하든지 뭘로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머릿속에서 들어온 정보를 엮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 뒷말 해보세요. 하나 듣고 열을 하네.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 천재를 만들어냈을 때 천재들에게 썼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재들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 듣고 열을 안다 얘기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표현만 잠깐씩 다르죠. 얘는 뭐 하나만 보면 정말 금방 이해한다. 얘는 하나만 들으면 그거를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역량이라는 것은 이거였어요. 입력 대 출력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력이 1이면 나가는 게 1이어야 자연 원리거든요. 자, 에너지 불변의 법칙. 1이 들어오면 1이어야지 1 이상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온 세계가 부서집니다. 1이 1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1은 1이거나 1 이하여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의 세계에서만큼은 이게 부서져요. 하나 듣고 열을 알아내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문일지식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 연구를 5년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기술인가 아니면 속담인가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인가 아니면 실제로 인간 속에 있는 실제 능력인가 5년을 연구한 끝에 실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인지코칭학인데요. 인지코칭학에 4개 학과 과정이 있어요. 석사 과정이니까 1학기, 2학기, 3, 4학기까지. 1학기 명칭이 문일지식과정입니다. 그럼 빈말 아니죠? 대학원의 학과가 문일지식과정이라고. 2학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 듣고 열을 알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하나 듣고 하나를 알거나 하나도 모르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하나 듣고 열을 아는 사람 정보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정보 처리 능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구수리서말이라도 꿰야 봅니다. 관주이보. 그래서 2학기가 관주이보의 과정이에요. 자, 관주이보로 보배를 만들었습니다. 구술서말을 꿰서 들어온 구술을 꿰서 보배를 만들었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죠? 여러분 보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액션을 취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그죠? 팔아야죠. 말로도 하든 글로 팔든 교수는 말과 글로 팔고 그죠? 강사는 말로 팔고 사업가는 행동으로 팔고 자 이렇게 팔아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말로 파는 거를 말로 잘 판다. 정말 말을 너무 잘한다. 뭐라고 그러죠? 말을 너무 잘할 때 뭐라고 그러죠? 물 흐르듯 잘한다. 청산유수. 그래서 청산유수 과정입니다. 글을 쓰는데 한 번 쓰면 막힘이 없다. 뭐라고 그래요? 일필휘지. 그래서 일필휘지 과정. 행동을 하는데 아는 것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없더라. 아는 것과 행동 사이에 일치가 있다. 이때 뭐라고 그래요? 원행일치, 지행일치. 이게 바로 제가 25년 연구한 끝에 얻어낸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이야기죠. 네. 아무튼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결국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 즉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과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 듣고 열을 안다라는 말은 무엇에 속할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 듣고 열을 안다. 아는 것입니다.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합니까? 시작. 예, 알아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 듣고 열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사전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지만 문일지식. 한 가지를 들으면 열을 미루어 안다고 그랬죠? 요 단어가 들어있죠. 하나 듣고 열을 안다가 아니었어요. 미루어 안다. 미루다는 말이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예, 추측입니다. 자, 제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죠? 알고리즘이었죠. 하나 듣고 뭐예요? 이 하나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세워서 열을 알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하나 듣고 아는 것이 힘. 두 번째, 미루어서 알고리즘을 세워서 열을 알아낸다. 이게 연간 역량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25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이 책 하나로 정리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허망하기도 하고 인간 역량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 듣고 열을 알아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로 이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에 작동하는 이 방식이 바로 이 책 한 권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해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X값을 풀어내는지. 사실 이 책은 저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책입니다. 엄청나게. 제 삶을 전부 제가 자랑 한 가지 할게요. 이 책을 쓰는데 지금 500쪽이잖아요. 책을 쓰는데 앉아서 쓰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책을 한 권도 안 보고 저 책을 썼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죠? 보통 책 쓰면 다 책들 놓고 책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한 권도 책을 안 보고 저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의미가. 그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서 몸에 온통 다 배어있다는 거죠. 즉 머릿속에 이만큼의 내용들이 온몸으로 체득된 것들이 다 여기 보시면 다 도표입니다. 이렇게. 이 안에 보면 전부 도표잖아요. 네. 이런 도표들을 전부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몸에 25년간의 정보 수집과 정보의 표출과 실험과 모든 것의 결정체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아시겠죠? 알고리즘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지금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로 발전하는 이 과정. 그러면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 듣고 열을 안다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이 사이가 뭐라고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을 다른 말로 미루어 예측함. 이것이 제가 발견한 인간의 역량의 골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을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책 쓰기다. 제 정말 진심 어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는 것. 오늘 읽고, 오늘 듣고, 오늘 보고, 오늘 경험하고 이게 하나 듣고예요.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세워서 열을 알아낸 이게서 노벨상도 나오고 사업의 성공도 나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들이 여기서 탄생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력 하나 듣고 출력 열을 아는 것. 이 사이는 알고리즘. 네, 여기까지. 너무 단순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 뭐가 궁금하세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뭐 알고 싶은 게 뭐세요? 저를 통해서 한번 이제부터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생방송에 좀 나오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은 정말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이치와 다 깨달아야 되겠고 세부적이고 섬세하고 구체적인 거 이것을 다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인간의 힘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체 방법론으로서 자기가 익숙하게 평생 동안에 해오던 무엇 분야를 여러 각도에서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의 수를 다 수집한다는 것은 방금 책을 한 권을 쓰시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방금 뭐가 생각나냐 제가 집을 7채를 지어봤거든요. 처음 지을 때는 컴퓨터 씁니다.
그런데 역시 두 번째 집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좀 낮고, 근데 7채 집은 다른 사람은 집 그만큼 지어갔으니까 설계도 보는 것부터 다 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 집을 또 8채를 지었는다 하면은 또 결함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능력은 정말 무한하고,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을, 집을 짓는 사람을 100사람을 모으고, 그것보다는 100사람을 모아서 또 체크하고 체크하고, 또 그것보다는 1000사람, 10,000사람.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아무리 모아서.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고, 그래도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면은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예, 뭐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100%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건 가능하죠. 남들이 성공한 일을 내가 실패하는 것은 이건 정말 능력이 부족한 거죠.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실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성공한 일을 실패하는 것은 역량의 부족으로 증명할 수 있죠. 자,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입력대 출력값,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 사이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더 알고 싶은 게 뭐냐? 네. 우리 선생님 이제 더 알고 싶은 게 뭐죠? 그 알고리즘. 그렇죠. 이제 그 얘기죠. 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알고리즘을 짜는 것은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가?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는 사람에게 잘 달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려줄 수 있죠. 방법이 차이는 크게 안 나요. 달릴 때 뭐 모래주머니를 차든지 스프링을 차든지 하는 사람이 더 나을 거고, 그냥 달리는 것보다 또 많이 달리는 게 나을 거고. 근데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즉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달리는 거죠. 달리는 사람이 방법을 아는 사람보다 더 잘 달립니다. 그러나 방법을 아는 사람이 달리면 그냥 달리는 사람보다 더 낫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할 핵심은 달리면서 방법을 적용하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이 알고리즘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 이거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죠.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이 내가 지금 아침에 출발해서 시골까지 간다면 나 어떻게 가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누구하고 미리 생각하게 되죠. 근데 늘 출근하던 길은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알고리즘 사고를 많이 할까요? 자, 다시 한번. 늘 출근하는 길은 생각 안 해도 갑니다. 그죠? 자, 이것을 생각할 때 항상 앞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생각하는 이 알고리즘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잘 개발될까요? 예? 초행, 그렇죠. 초행. 그걸 또 다른 말로. 초행길. 길은 이제 초행길이고 또 다른 형태. 한 번도 안 해본 일들. 도전.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알고리즘 사고를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본 일. 왜? 한 번도 안 해본 일은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방법을 찾게 돼.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방법들이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 사고의 방법들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책쓰기란 알고리즘 사고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보통 안 해본 일을 계획하는 거. 머릿속에 안 해본 일을 계획해 봅시다. 패턴이 똑같아요.
자, 안 해본 일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하죠?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거니까.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죠. 그리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합니다. 비교 분석 분류를 하죠. 그리고 체계를 잡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락이나 부족이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체계가 다 잡혀서 완벽한 알고리즘인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인도까지 갔다 오는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비용으로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다 체크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알고리즘이죠. 그럼 최강권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강권은 인도까지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왜? 문장 하나에 따른 근거 데이터부터 자체가 세부적입니다. 인도 여행 갔다 오는 데야 솔직히 어느 정도 정교함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달해서 내보내려면 미리그램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죠?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들이 단 하나의 오류라도 있으면 안 되죠. 정교함의 극치가 결국은 책 쓰기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왜 책 쓰기가 문제결적 가치, 즉 알아내는 것의 절정체고 그리고 알고리즘 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 사이에 이 알고리즘을 세팅하는 역량, 이것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AI 시대의 유일한 정말로 대안 중에 하나다. 가장 뛰어난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저는 오늘 이야기가 다 됐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역량 강화적 가치도 결국 문제 해결적 가치와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정보 역량과 전문 역량에 이거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기능이죠. 이거는 알아내는 기능이고 얘는 아는 것을 체계화시키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는 알아내는 기능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알아내는 거죠. 이거는 알려진 정보를 내가 체계화시킴으로써 중복 누락 없이 오류 없이 내 안에서 정보를 설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5가지 요소, 이런 5가지 요소를 토대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을 따라가면 어떤 누구라도 전문가가 되는데 오류 없이 역량을 가진 전문가가 될 수가 있죠. 또 정보 역량을 갖추는 것도 바로 이론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설계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보시면서 이 매핑 자체가 그렇게 설계도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그죠? 이걸 바로 우리는 설계도, 즉 체계화라고 하죠. 제가 첫 시간에 인류 문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체계화라고 했습니다. 수천억 만 명의 사람들이 발견한 것들을 묶어서 체계화하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문명이 되더라. 그렇다면 나의 문명은 뭔가? 인류의 문명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면 나라는 존재의 문명은 뭐냐? 있겠죠. 나로 인해서 생긴 나 안에서의 문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구축하는 것도 결국은 내 안에 들어온 데이터들의 파편화된 데이터들의 통합과 체계화. 그 체계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알고리즘이죠. 파편화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알고리즘 속에서 체계화시키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정점은 결국 알고리즘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에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지. 알고리즘 어떻게 짜냐? 그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알고리즘 어떻게 짜느냐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얘기하고요. 이제 알고리즘 어떻게 짜느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 분야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모든 패턴은 비슷합니다.
알고리즘을 짜는 패턴은. 근데 이제 책 쓰기의 알고리즘이 있을 거고, 또 사업의 알고리즘이 있을 거고, 각 분야의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을 모으면 상위 패턴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책 쓰기의 가치는 우선 문제 해결적 가치, 역량 강화적 가치, 정보 전달적 가치, 명암 기능의 가치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이야기는 책 쓰기 기술에 관한 건데 이 기술은 영상을 따로 제공해 드릴게요. 영상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앞에 여러분 영상 보셨을 때 설계도를 쭉 만든 다음에 설계도 보고 글로 쏙 써버리고 책이 되는 거 보셨죠? 네. 그게 책 쓰기 핵심 기술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책 쓰기 방법은 있는데 이게 논문 쓰기 방식. 이게 일반 도서 쓰기. 이거는 융합설계형이라 해서 남의 목차를 보고 백과사전 형태로 글을 써내는 방식. 이거는 내가 평소에 자료를 수집했다가 다 모은 다음에 체계를 잡아서 쓰는 네, 이런 책 쓰기 기술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책 쓸 때 그때 이제 이용할 기술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저술 출판 절차를 한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뭐 제 평생 해오던 일이 이 알고리즘을 짜고 그것을 설계로 바꿔가지고 체계적인 글쓰기, 말하기, 사업계획서 쓰기, 보고서 쓰기, 제안서 쓰기 어떤 표현이든 네, 이 양식으로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이제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출판에 한정된 알고리즘이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알고리즘은 이 정보를 설계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제 그게 핵심 기술이에요. 제 책에서 지금 말하는 게 알고리즘 기술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한 200페이지가 서론이고 나머지 페이지는 전부가 다 알고리즘을 짜는 기술이죠. 알고리즘 짜는 걸 제가 한번 학생의 눈으로 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나 보세요. 자, 이 학생은 지금부터 지문 요약 발표를 자, 소리 좀 줄이고 제가 빨리 돌려볼게요. 자, 이 문장을 이 문장을 지금 문장이 하나씩 한 문장씩 돼 있잖아요. 이 한 문장씩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을 찾아내야죠. 그 다음에 핵심을 가지고 설계도를,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를, 저자가 만들어 놓은 설계를 찾아내야죠. 그런 다음에 저자가 만들어진 설계도를 기반으로 내 설계를 짜야 돼요. 내 설계 짜기 전까지 저자가 만들어 놓은 설계를 어떻게 짜느냐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아주 빨리 돌렸습니다. 12대. 지금 말로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건데, 설명하면서 지금 하는 건데, 음성은 죽였습니다. 무슨 작업하고 있는지 좀 주제가 파악이 됩니다.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지문 속에는 이런 체계가 들어있었던 거죠. 설계가. 우리는 그냥 읽으면 이해는 했겠지만 이런 설계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아이는 그 글 속에 들어있는 설계를 이렇게 막 찾아내죠. 앞뒤로 가면서 수정해 가면서 글 속의 설계도를 막 찾아내는 과정. 지금 여기 사용된 단어들은 이 안에 있을까요?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단어를 끌어낸 게 아니죠.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함축시켜서 하나의 함축 단어로 묶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 배, 감, 귤 합쳐서 과일. 사과, 배, 감, 귤이라고 저자가 썼지 과일이라고 없어. 글 속에는 과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과일이라고 바꿔치기 해야 이 아래 문장을 없앨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축약이라고요. 이렇게 이 아이는 위에 있는 것들을 전부 자 보세요. 지문 보시면 다시 이 사용했던 글들을 보면 네 지금 사용했던 단어들 없어요. 다 함축시킨 단어들. 그 함축된 단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행동경제학은 상위 개념이니까 있습니다. 이 아래 단어는 없어요. 자, 무엇이 설계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글을 보면 이 글은 원칙적으로 이 글은 한 문장씩 계속 나열이 되어 있어요.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고리가 돼서 스토리는 있겠지만 이 스토리가 딱 보면 이게 딱 보면 엑스레이 찍은 뼈대가 쫙 보이잖아요. 딱 보는 순간 뼈대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왜? 문장은 연결, 직렬 연결식이라는 거예요. 뼈대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뼈대를 이렇게 찾아내고 나니까 한눈에 어때요? 아, 이거는 읽을 필요가 있나요? 읽지 않아도 되죠. 아, 행동경제학. 그렇구나. 읽어도 뼈대가 안 보이는데 읽지 않아도 그냥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설계죠. 뭐 하고 있어요? 알고리즘을 짜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알고리즘은 내가 창조한 거예요? 저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작. 저자가 만든 거예요. 저자가 쓴 책을 내가 속에 있는 거를 설계를 한다. 그건 저자의 알고리즘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쭉 들어보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주제는 뭐고 의도는 뭐고 구조는 뭐고 세부 내용은 뭐고 하고 시계 딱 잡을 수 있죠. 이거 상대방이 머릿속에서 나온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알고리즘을 짜놓고 보니까 알고리즘이 엉망이야. 그럴 수 있죠. 말로 할 때는. 근거도 없고 주장도 명확하지 않고 의도하고 목표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이런 것은 가치가 없다고 그러죠. 상품의 가치가. 책은 그 알고리즘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치가 있게 돼 있다. 그러면 책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다시. 자, 책이란 뭐다? 이제 내가 쓴 책이란 뭐예요? 조금 전에 지금 저자가 쓴 책을 내가 이렇게 설계도를 짠 이것도 알고리즘이죠. 누구의 알고리즘? 저자의 알고리즘. 그럼 내가 쓴 책은 뭐죠? 그렇죠. 이래도 책을 안 쓰고 싶으세요? 그 알고리즘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고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세계인 거죠.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존재인 거죠. 전 정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학생이 저자의 생각을 글을 보고 알고리즘을 짰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쫙 이렇게 설계도로 짜나간다. 자,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자신의 생각 또는 외부의 정보를 가져다가 자신의 알고리즘으로 짜는 한 사례죠. 네, 이게 바로 그 알고리즘 사고입니다. 자, 우리 대학원에 있는 학생이 짜낸 알고리즘인데요. 6차 설계에서 왜 생기지? 자네 연구활동. 이 내용은
타산에 관한 연구는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연구한 거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죠. 이렇게 학문추구, 사회개혁추구. 학문추구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장면을 봅니다. 학립, 그다음에 개혁추구. 네, 이런 식으로 쭉 써내려갑니다.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글로 쓰면 다산의 연구활동은, 자, 글로 써볼까요? 다산의 연구활동은 크게 실학상해상의 추구와 그로 인해서 얻은 방대한 연구 업적으로 볼 수 있다. 실학사상의 추구는 그가 새로운 학문을 추구했던 것과 사회개혁을 추구했던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문 추구에 있어서는 주로 주자학 성리학을 비판했던 것과 실사구적인 철학 확립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성리학을 비판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비판한 내용은 주자학이었고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권장했던 사항은 바로 문제 해결형 학문이었다. 실사구시적인 철학 확립은 민생과 사회의 실용성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경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보세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냥 보고 쓰니까 글이 되죠? 이게 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글 쓸 때 어떻게 하죠? 한 문장 써놓고 뒤에 못 써야 돼. 어디 데이터 가져오지? 이 설계도가 없다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앞에 목차, 구성, 일장, 소절, 요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생각해서 써야 돼. 아니면 데이터 가져오고. 또 하다가 이게 뭐가 필요하지? 데이터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또 뭐 생각? 정말 한도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책 쓰기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책 쓰기란,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 10%도 들지 않는 에너지였을 거예요. 바로 이게 제가 연구했던 인간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물이고 바로 이 책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제가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인지 코칭학, 언어 인지 기술을 활용한 인지 코칭학이 바로 이 과목. 그래서 왜 제가 그 광고에 보면 특허 출원된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출원된 특허입니다. 현장에 왔으니까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현재 출원된 특허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출원이 되어 있고 검토 진행 중인데 앞으로 특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 특허라는 거는 거의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구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구 특허라면 나올 수 있다고. 저도 예전에 변리사 1차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해서 이거 제가 이 특허 명세서를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술 진행 절차라든지 출판 진행 절차, 광고 홍보 개요, 2차 생산 기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이 시간에 다 다룰 건 아니고요. 영상 속에 가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제가 지금 해놨던 영상들이 꽤 많은데 앞으로 또 뭐 여러분이 교육 과정을 듣는다면 그런 과정 속에 듣게 되겠죠. 이거는 모양만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먼저 저술 진행 절차에서는 크게 저술의 개요, 저술의 수행이 있고, 출판 진행에서는 의뢰형, 자비형, 홍보에서는 이렇게 있고 2차 생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술 개요에서는 다시 크게 나눠서 아이템 확정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을 위한 절차도를 찾아서 기록을 해 나가고, 환경을 먼저 분석합니다. 책 쓰기 환경 도표를 환경을 분석하게 되면 이런 환경 분석 도표를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해서 저술 분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자원 투자, 저술 시간, 정보 이해, 정보 방향 분석, 기존이냐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환경에 근거해서 저술 분량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슈 정보를 수집형과 설계형 중에서 이슈 정보를 설계형으로 고급이다. 그러면 전엽형이다. 그러면 150페이지를 목표로 잡고, 부분형이다. 6시간으로 잡으면 80페이지 정도가 목표 분량이 되겠죠. 물론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건 이제 15주고 대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10주로 잡혀 있거든요. 이제 2기 모집은 10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주로 잡으면 분량이 결정이 되고,
15주 아니면 20주, 30주로 잡으면 분량을 더 늘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저술 환경을 분석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요를 설정하죠. 네, 도서 제목, 저술 의도, 저술 목표, 도서 내용, 예상 독자, 근거, 도서 특징, 예상 목차 이런 걸 다 잡고 이거 다 방법이 있습니다. 쓰는 방법. 그냥 항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목표를 설정할 때 쓰는 방법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게 다 기술입니다. 처음에 주어는 뭐로 써라. 동사는 뭐로 쓰고 그 사이에 의문사항을 찾아서 채워가라. 그럼 정확하게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와 의도와 배경이 그대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 결정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술의 수행이 들어가죠. 저술 수행이 들어가면, 자, 이렇게 되겠죠. 방금 위에 게 전부 기획입니다. 방금 위에 보셨던 게 전부 기획이라고 한다면, 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획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획에 따라서 실행이 들어가죠.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거냐. 네. 어떤 형태로 수집할 거냐. 내용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주로 이제 우리는 융합형으로 합니다. 노트형 구성은 좀 쉽습니다만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융합형보다 얘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있는 사람. 6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 이 방법을 했어요. 30살 때.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희 설계 기술이 없었어요. 지금 설계 기술은 지금 한 개발된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설계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죠. 이 기술은 정말 여러분들 독특합니다. 아직 전 세계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최초로 발견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교육청에서는 교사 연수만 2,000명을 했죠. 현재 지금 교육부의 관계자들하고 이번에 세미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교사, 교육대학원에 이걸 세팅해서 교사들이 이걸 꼭 배워야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정말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지금 12년을 배우는 거를 정말 이걸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6년도 안 걸리겠다. 네, 다들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정말 언어로 된 정보를 내 머릿속으로 가져와서 정보와 내 머릿속이 일치되는 것. 이 책과 내 머릿속의 정보가 일치되는 거. 이걸 도라고 그러거든요. 상황과 내가 인지한 세계가 일치되는 거. 이걸 도라고 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내가 전달한 사람에게 정보가 일치되게 하는 거. 이게 도예요. 그래서 도란 뭐냐? 내가 인지한 세계와 인지한 내용이 일치하는 거. 내가 가진 정보를 전달했을 때, 말, 글, 행동으로 전달했을 때 이것이 내 머릿속에 가진 것과 일치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현상과 나타난 결과를 일치시키는 거. 이걸 도라고 그러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그거를 연구한 것이 제 25년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어쨌든 개발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교육과 지금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설계들을 토대로 하는데, 제가 이거 했을 때는 이 설계 기술이 없어가지고 노트형을 썼어요. 근데 노트형 상당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저기 노트 한 번 줘보실래요? 노트. 네. 저 지금 이번에 제가 그때 30년 전에 썼던 노트를 이번에 드디어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수강생들은 이걸 쓰죠. 이게 이제 그거죠. 여기에 이제 기록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목을 기록하고, 여기는 이 컨텐츠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제목들을 묶어서 상위 분류를 짜고 해가지고, 책 100권을 읽는다 그러면 100권이 중복 제거하고 누락 채워서 오류를 잡은 다음에 여기에 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책 100권 읽으면 이런 노트 한 권 나와요. 책 100권. 여러분 보세요. 독서법 책 100권 읽었습니다. 5권 읽으면 나머지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중복될까요? 안 될까요? 독서법이라는 주제로 책을 100권 샀으면 5권 안 넘어가면 다 중복이에요. 중복, 누락 제거해서 이 책 노트 한 권에서 딱 채우면 이게 책 100권짜리예요. 저는 이 노트 한 권 가지고 30년을 울고 먹었습니다. 강의, 책 쓰기, 뭐든 다, 사업까지. 이게 바로 이 노트형 구성인데 정말 재밌어요.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지 10조 안에 쓸 때는 쉽지 않죠.
10주 안에 쓸 때는 대략 융합형 설계가 나와요. 왜냐면 책들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융합을 해서 체계를 잡은 다음에 쓰니까 시간은 이게 빠르죠. 근데 이거는 약점이 방금처럼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택이죠, 이제.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도 요걸로 할래, 요걸로 할래. 선택하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번 기회에 이 설계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죠. 이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걸로 선택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형 쓰기. 그 다음에 글쓰기를 완성하고 인포그래픽으로 그 다음에 도서 지원 글들을 완성하면 저술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술을 하고 출판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의뢰형이냐 자비형이냐에 따라서 의뢰형을 하게 됐을 때, 예. 그 다음에 자비형으로 하게 됐을 때 방법들을 따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처리하고 마지막에 요즘에 책 써가지고 성공하는 거 없다고 그랬죠. 예, 전부 책은 제 2차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생산에서 더 멋진 책을, 더 멋진 생산을 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앞에 영상에서 얘기 드렸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체계적인, 네, 정말로 체계적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마 다른 어디 책 쓰기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책 쓰기의 절차들, 또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이후 진행사항을 정리해 보면요. 책 쓰기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생각설계 책 쓰기 과정이 5월 15일, 다음 주죠. 화요일 날 7시 반에서 시작해서 9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총 10주로 개강합니다. 대학원은 이미 지금 7, 8주가 진행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못 들어와요. 한 4주, 5주까지는 그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시던 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 하는 것은 이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은 제 2기죠. 네, 대학원이 1기입니다. 저술 코칭 첫 번째,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 책이 나온 것과 함께 이번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정 안내를 들어보시면 교육과정 잠깐 보겠습니다. 네, 책 쓰기 코칭 과정. 네.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 책 쓰기 코칭이 나오게 됐는지 석사 과정, 인지 코칭학이라는 이 석사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학문적 배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지금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석사가 이 학위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비학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석사는 정식으로 대학원의 석사, 또 교육부의 석사를 받는 것이고, 비학위는 같은 과정에서 공부를 해요. 학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학원에 승인을 받았는데,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하되 학위는 안 받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학위 안 받으니까 비용이 싸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에 나는 이 기술만 배우고 싶다. 이런 경우 이제 비학위로 하는. 그러면 이번에 2기 하는 것은 어디겠어요? 요게겠죠. 기간이 15주가 좀 길다고 그래서 이제 10주로 줄여서 이번 2기는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쓰기 코칭 개요를 살펴보면 네, 이걸로는 1기죠. 그러네 이제 석사까지 포함해서 2기로 봅니다. 1필기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네, 교육기간은 네, 이렇게 되고 현장에서 주당 매주 1회 22시간을 공부하고 주로 이것은 이제 토익 토론하면서 여러분이 해온 과제를 평가해주고 또 기술을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갔을 때는 주로 영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상 강의를 또 설명을 하는 시간을 없애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와가지고 모여서 강의 듣고 있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영상은 집에서 보고 그리고 과제를 정리해서 오면 여기서는 주로 코칭,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왔던 것들을 검토하고 또 토의하고 하는 코칭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주 안에 책 쓰기를 끝내자는 건 아닙니다. 10주 안에 보통 다른 데도 가면 뭐 8주에서 책 쓰기 방법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뭐 6개월씩 개인 코칭을 하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기술을 가르쳐주면 이 기술을 가지고 스스로 하라는 거죠. 근데 정 못하겠다. 저희는 지금 솔직히 코칭 해줄 사람도 없어요. 제가 코칭 할 만한 시간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김병환 씨라든지 김태광 씨라 이런 사람은 그 일만 해요. 저에게 있어서 책 쓰기 코칭 이거는
100분의 5. 저는 지금 이 책 쓰기 코칭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5밖에 안 돼요.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코칭 시간에 봐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코칭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저희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코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개인 코칭을 요청하면 그분들을 연결해서 도와주긴 하겠지만 저한테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서 책 쓰기를 완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우리 선임 코치들을 붙여줘서라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저술 과정, 책 쓰기 과정 이거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더 크죠. 훨씬 큰 올인용 교육이라는 국가교육 과정까지 손을 대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교사 연수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라인을 구축해 가고 있는 큰 사업 중에서 저술 코칭은 우리가 대학원에서 하는 한 교과에 속해요. 한 학기. 그것을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삼동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대학원은 원래 지금 석수역에서 진행하는데 이거는 대학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 개요 이건 생략하고 과제가 있습니다. 조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집에 가서 여기서 제출된 과제를 하여와야 그것이 누적되면서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아줌마들 5명 데리고 저희 와이프도 포함시켜가지고 책 쓰기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직원. 예. 찾았습니다. 저술자료에, 여기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 썼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논리학 책이죠. 야심만만 논리학 책을 내면서. 목차. 어려워요, 논리학. 이걸 3개월 만에 썼는데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이렇게. 레포트.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를 해와라 그러면 이렇게 해옵니다. 이렇게. 이 과제를 해오면 이것들이 모여서 이게 이제 1주차에 해온 과제들이죠. 3주차네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서 이렇게 레포트 개요. 이렇게 과제를 해오죠.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하게 되면 그 과제들이 모여져서 책 쓰기로 연결되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술 전략. 제가 하나하나 이제 흐름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따라오면 정리가 됩니다. 교육 과정은 총 10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절차. 방금 아까 보셨던 책 쓰기 환경 설정, 책 쓰기 설계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융합 설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분은 최근에 초신자를 크리스찬인데 초신자를 위한 교재를 쓰는데 이건 융합 설계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책 70권을 찾아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죠. 책 70권을 찾아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이 목차들을 전부 분류 정리하니까 최종 메인 교재의 목차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해서 지금 완성됐죠. 여기는 지금 한 8주 만에 여기는 목차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세부적인 세부 설계, 이해면 이해 하위 설계 들어가 있죠. 설계 들어가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리 끌어다가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새로운 교재가 만들어져서 정말 이거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아무 해도 그 설계가 안 나왔는데 융합 설계를 하고 나니까 설계도 딱 완성된 거죠.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는 8주 만에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설계도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책 쓰기 코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기술은 여러분이 배워두시면
이후에 여러분이 코치로, 저술 코치로서 아마 새로운 정말 신기술이죠. 뭐 제가 장담합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분포시장이 제가 이 기술을 가지고 그분이 쓴 책을 설계도로 딱 제공해서 가져갔어요. 10분 듣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싫어합니다. 자기 책을, 자신이 쓴 책을 이렇게 설계도로 딱 만들어 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10분 동안 듣더니 교수님 잠깐만요. 전화를 걸더라고요. 부시장, 간부들 다 올라와. 간부들 오니까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분포시가 체계 도시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혁신입니다. 1시간을 설명했거든요. 간부들하고 시장이 방에 들어가더니 30분간 회의를 하고 나오고, 이건 자기들이 정말 책 쓰기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기술인 것 같다고, 아예 그냥 분포시를 이걸로 종합 컨설팅을 다 해달라. 근데 그때가 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기술을 막 개발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와, 이거 시 하나를 컨설팅하면 어떻게 해야지? 아는 사람 나 혼자뿐인데. 자, 여러분,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뭐 해야 돼요? 저 지금 아는 사람이 저 혼자뿐이에요. 이제 막 개발이 끝났어요. 석사 학위도 없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컨설팅을? 이 시 하나를?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수요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제가 석사를 빨리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완전히 석사가 세팅돼서 공교육에 이제 석사 학위가 세팅됐습니다. 여러분 석사 학위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보통 석사는 이렇게 되죠. 만약에 그 교육학과다 그러면 교육 공학이다 그러면 여기저기 있는 책들을 가져다가 과목을 만듭니다. 저희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외부에서 학과 도서 하나도 안 씁니다. 2년 내내 이 속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2년 내내 다른 학습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이것만 2년 내내 해요. 요 속에 있는 세부 내용만. 바로 이것이 현재 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좀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한 것에 대해서 혹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한번 조사해 보시고 광명시장이 왜 이걸 광명시에 그냥 통합 적용을 하려고 했는지. 물론 할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니까. 왜 올림픽 선수촌의 그 선수촌장이 이 기술을 올림픽 선수촌 1,500명 선수들한테 이걸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물론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1,500명 가르치고 앉아 그럼 코치를 하고 있으라고? 내가 하는 일은. 결국 이원희 선수가 소개해가지고 가서 설득 설명 딱 하니까는 내가 괜히 설명했나 싶더라고. 결국 광명시도 군포시도 올림픽 선수촌도 어디도 그들이 요구하는 걸 내가 해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서울시 부교육감이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고. 어떻게 정보를 이렇게 체계화시킬 수 있냐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거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 속에서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해왔던 것이 이것을 기술적으로 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에 답변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야 이건 박근혜한테 달려가야 되겠다. 물론 그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이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거 있으면 혹시 있으면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기술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좀 더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이 부분 이제 저기 영숙 이사님 그룹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서로 이 시간에 이제 들었던 내용 좀 서로 나누고 또 여러분 저술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